네, 마감전화 펜다운 김동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 호우장 들어서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거래소 1970선 초입까지 밀려나 있고요. 코스닥도 일부 종목 실적 호전주 제외하고는 좀 약세 돌아서 있는데요. 시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변동성을 좀 앞둔 눈치 보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지난주까지 위안화 평가 절하로 1950 이하까지 갔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등락이 상당히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추가적인 변동성이 뭐 위든 아래든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래쪽이 아니다라면 위쪽으로 오히려 반등 안도 시세가 한 2030포인트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고, 반대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나 이머징 쪽의 움직임이 좀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하방에 대한 테스트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포지션 자체는 뭐 좀 눈치 보기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흐름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세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위안화 절하에 대한 공포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1차적으로 일단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그 통제 물러간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이 없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관망 자체를 뭐 그렇게 우려스럽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한세실업인데요. 일단 뭐 예상치보다도 한 60억 정도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오게 되면서 오늘 1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 주가는 지금 64,500원이면 증권가의 목표치보다도 좀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않는가 싶을 정도로 아주 고가권인데요.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눌리는 종목이 아니라 오히려 돌파하는 종목이 오히려 조정기에 진입됐던 7월 이후에 좀 더 부각받는 모습인데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개별적인 상승 스토리가 좀 단단한 종목군들은 시황의 변동성보다는 오히려 경계 우려를 가지는 매물을 받아서 위쪽으로 좀 쳐내는 양상이기 때문에 파주시럽 같은 경우 이 2달 연속 한 1년 가까이 박스 한 6개월 이상 7, 8개월 정도를 45,000원의 저항을 보이다가 45,000원대 뚫어낸 이후에 지금 한 달째 랠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이제 오버슈팅 영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적절하자는 관점이 아니라 이렇게 한세실업처럼 좋은 모멘텀과 스토리 그리고 실적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어떤 시장의 좀 단면으로 파악을 하시고 현재로서 시세가 진행되는 종목군들도 오히려 7월달 혹은 5월달의 변동성을 우리 이겨내고 모멘텀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시황 변동성을 좀 무시하시는 대응 전략이 계속해서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콜마 보겠습니다. 사실 뭐 상승폭이 뭐 아주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1% 정도 올라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상승 흐름 좀 연장된다고 보십니까? 한국콜마랑 코스맥스 마찬가지 움직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위안화 절하 우려감이 나왔을 때 코스맥스랑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모두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17만 원대에서 지금 22만 원까지 올라왔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동일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등폭이 좀 적기 때문에 화장품 쪽에서 사실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정적인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도 가지고 있고 크게 일단 부침이 없을 걸로 예상되는데 주가가 많이 싸졌다 혹은 조정폭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나왔더라면은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다시 한번 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화장품은 전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났다 아니다를 논하는 건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 6개월 정도의 어떤 조정 권역으로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박스 하단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 다만 시장이 아직은 주도주가 다시 부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점 돌파들은 조금 눈치를 보는 양상 정도라고 생각하면 보유자분들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대기자분들은 시장 흔들리면서 다시 한번 또 저가 매수 기회가 나온다라면은 다른 섹터보다도 좀 안정감 있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의 어떤 그 주도력은 중장기 주도력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LG화학은 무슨 중국 배터리 뭐 이야기 좀 나왔는데요. 현재 한 5% 정도 상승 나와 있습니다.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재료로 인한 반등, 사실 단기적으로는 단기 낙폭이 조금 컸던 상황인데,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6월 달까지는 주가가 상당히 유지가 되다가, 이번 시장이 조정과 함께 빠졌죠. 이런 움직임은 일단 어차피 그 경기 쪽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경기 움직임을 다운스트림으로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재료를 보고 LG화학을 비싸게 다시 쫓아붙는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겠고,
오히려 높게 사신 분들은 추후에 화학주를 계속 가져갈 게 아니라면 반등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고, 장기 매수를 준비하는 분들도 여전히 화학주는 여타 산업재보다는 좀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 현재 뭐 철강이라든지 뭐 여타 종목군들, 건설이라든지 이런 경기주들이 화학주 대비해서 상당한 밸류에이션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여줬다시피 경기주는 비싼 상태에서 추가 상승할 만한 어떤 파워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보시고, 오히려 경기주는 가격적 메리트로 접근을 하시는 관점이 현재로서는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추세적인 어떤 공격 매매는 경기 대형주 쪽으로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락 쪽은 삼성전자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뭐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 한 1200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한 1,500억 정도 일단 매도 우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체적인 뭐 이슈로는 계속 디램 가격 안 좋고요. 또 낸드 플래시 단가도 또 8월 상반월에 좋지 않은 것으로 좀 집계가 됐습니다. 뉴욕장에서도 마이크론이 좀 우리 쉬는 동안에 많이 밀렸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전자는 한 2% 정도 약세권인데요.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사실 2008년도 저점부터 2011년도 저점을 연결한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한 107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작년 연말에 터치했던 저점 라인이고, 지금 같은 경우 110만 원이라면 이제 아래쪽으로 107만 원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뭐 한 4%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2.6%가 빠지고 있다. 뭐 갤럭시 노트 5가 출시된 데도 불구하고 전저점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은 삼성전자 주가의 단독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땐 좋지 않은 구조이고, 뭐 좋은 내용도 딱히 지금 현재로서 찾기 힘든 상황이지만, 압도적인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오히려 시장이 지금 낙폭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낙폭을 키우면서 먼저 아래쪽에 내려와 있을 경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금주의 뭐 시장 하방 변동이나 대외 변동성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또 지수를 막아주면서 종목들이 안전판 역할을 여전히 해줄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박스장에서 지수는 버텨내는데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고요. 반대로 지수는 약한데 종목들이 버티는 장이라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오늘 시장은 뭐 후자에 가깝지 않느라고 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점은 종목 매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쁠 거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서 지난 뭐 7월 정도 들어와서 이제 뭐 단가가 조금 주춤한다, 낙폭이 좀 제한된다라고 나왔습니다. 2주 연속으로 좀 반등했던 부분도 좀 확인됐었는데요. 일단 뭐 오늘은 한 2%대 오히려 또 포스코도 하락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만 원 선 중반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자,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시장에서 사실 대형주, 경기주 중에서 가장 싼 종목 중에 하나를 골라라고 하면 포스코가 반드시 들어간다고 봅니다. 배당 수익률, 배당금, 연간 배당률이 8,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18만 원 수준이면 안전마진이 상당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월봉 구조로도 지금 사실 월봉상에 RSI가 30 이하가 들어왔습니다. 월봉 RSI가 30 이하 들어온다는 건 사실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엄청난 감매도 양상이고 시가총액도 지금 16조 원 정도라면은 충분히 매력도가 있다. 다만 싼 것과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좀 뭐 동의어가 아니기 때문에, 싸다라는 것은 매력은 있지만 주가가 상승하는 타이밍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즉 이러한 부분들, 대형주 쪽에 대한 밸류에이션 종목에 대한 뭐 올 1, 2, 3월 달처럼 저가주들, 밸류 종목들이, 코스피 경기주들이 저점 대비해서 한 50% 혹은 더블까지도 반등이 나가는 시점은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확정되는 9월 이후가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배팅은 가능하다. 다만 타이밍 자체는 뭐 오히려 연말 장세, 4분기 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인내심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 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저가 매수는 여전히 가능한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지수는 뭐 한 30분 남겨놓고 낙폭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30분 전략 어떻게 짜야 되겠습니까? FMC 스케줄 일단 한 달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8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를 계속해서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월달 FMC는 일단 가장 큰 등곡이 될 것이다. 왜냐면은 이것이 9월이 되느냐 12월이 되느냐에 대한 논쟁을 일단 종결시켜 버릴 거란 말입니다. 어차피 올해 하반기 한번 한다는 건 확정적이기 때문에 9월이 되면 12월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안도성 움직임들, 단기적인 변동성이 오히려 바닥이 될 것이고 안도성 움직임이 나올 거고, 더불어서 9월이 아니다라면은 뭐 12월 확인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 제거까지 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9월 FOMC는 9월이냐 12월이냐 논쟁을 끝낼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이고,
FED가 뭐 시장과 소통을 많이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긴축 발작은 없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면 오히려 저가 권역에서 8월 전략은 뭐 8월에서 9월로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이제 와서 뭐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겠고요. 오히려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슬슬 매수할 종목들 좀 준비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터링 과정이 진행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성장주를 하시는 분들은 꺾인 성장주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성장주에 대한 공격적 매매 정도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8월 달 오히려 상승 구간에서 약세가 나왔기 때문에 하수는 반등 쪽으로 일단 무게중심을 잡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화 펜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